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216번은 최호기 시인의 왜, 뭐입니다. 이 최호기 시인의 지금 시를 8편 읽고 있는데 한 시집에서 머리에 고가 철도를 수고라는 최근 1월 달에 나온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서 8편을 읽고 있는데요. 이 7번째 시입니다. 왜, 뭐, 최호기. 쭉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끌어당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텅 빈 눈동자였지. 옥제 계단을 올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디뎠을 때 얼굴 근육을 모으면서 왜, 뭐, 라고 묻는 듯 했지. 심장이 멈추고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엇에 팔려 집중했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에 이어질 동작을 잊은 채 잠시 멍하니 텅 빈 눈동자에 붙들려 길을 잃었지. 의식과 육체 전체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아니면 자잘하게 부서져. 텅 빈 구멍 속으로. 왜 뭐? 라고 묻는 얼굴과 표정이 어떤 다른 현재로 이어지는 통로인 듯. 눈동자 주위는 초점이 흐려져 지워진 듯. 다른 인체는 삭제돼 끝물을 터널에 잇고 있는 듯. 텅 빈 눈동자 속으로. 그게 갑자기 자리하는 어떤 기억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 잠시 생각만이 여기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지. 잠시 낯설고 어색했겠지만 생각 외부까지는 달라지지 않았겠지. 육체는 참 이상해. 살, 생각, 이런 것들이 독립해 있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가 살이고 어디까지가 생각일까? 마주친 너도 참 이상해. 어디까지가 너이고 어디까지가 나인가? 콘크리트 바닥은 개체와 개체 사이 빈 공간은 비어 있나?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달라진 지금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것만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또 얼마나 여러 겹인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여기도 없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순간의 종합과 미분인가? 묻지. 왜? 뭐? 이 시를요, 그러니까 최혁이 시인의 경험하고 관계없이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연애 시로 봤어요.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최욱이 시인의 시적 경험이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읽혀요. 물론 그 읽히는 그 연애시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최욱이 시인이 주장하는 비인간 존재와의 공전 그 얘기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연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최욱이 시인의 비인간 존재와의 공전 사실은 이게 이제 최욱이 시인의 시세계죠. 이 공전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공전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이 공존이란 말이 되게 재밌어요. 둘이 같이 존재한다는 공존이란 게 한자말로 써서 그렇지 이거죠. 같이 존재한다니까. 그지? 함께 존재함이란 말이죠. 함께 존재함. 근데 함께 존재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죠? 그 함께 존재하는 그 공존의 방식, 그 방식이 지금 이 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 인간의 공존을 먼저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인간의 공존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공존이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못 느끼는 것이 그래 뭐 같이 있잖아. 예를 들면 공존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돌과 인간의 공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있잖아 지금. 그죠? 그냥 물질, 그죠? 우리는 물질과의 공존, 그죠? 말 안 해도 같이 있잖아.
이게 뭐가 힘드냐고. 뭐 때문에 시적 상상력까지 필요하냔 말이죠. 그죠? 여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을 아주 슈퍼피셜하게, 피상적으로 아주 쉽게, 너무 쉬운 거로 생각하기 쉬워요. 응? 왜냐하면 돌과 물질은 지금도 공존, 우리 산 옆에 있잖아. 그죠? 콘크리트 벽 안에 살고 있잖아. 아파트에 살면. 그죠? 공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존하고 있죠. 콘크리트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가업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 쉬운 값이란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시적 상상력이 꼭 굳이 필요했겠냐 이거지. 그지? 응? 그래서 이 최우기 시인의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란 이런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못 느끼기가 쉬워요. 그래서 립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생태,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생태, 생태학의 경우, 어? 기후 재앙의 의 대비책으로 생태학 얘기가 많단 말이죠. 생태학이 뭐냐? 지구 전체를 가이아로 보고, 어? 지구 전체를 지구를 가이아로 보는 거죠. 그 신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지구 전체, 지구, 가이아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읽기죠. 인간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벗어나서, 그지? 자연 중심주의죠, 생태 중심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해, 누가 뭐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뭐 생태 얘기하면 고개 다 끄덕거려. 맞아, 옳은 소리야. 좋다니까 누가 뭐래? 이러잖아요. 그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래, 좋아 좋아, 그거 잘하고 있어, 뭐 이러고 만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 공존의 차원이 문제인 거예요. 얼만큼 공존하는 이거에 대한 마음가짐이 하나도 없어요. 얼만큼 공존하냐? 그러니까 얼마의 수준에서, 어떤 수준에서 공존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 사랑의 과정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응? 이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과정, 사랑의 차원을 설명하는데 그 차원이 이게 개인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지? 개인적인 설명. 인 사랑의 차원인데 내가 왜 딴소리를 했냐면 개인적인 사랑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뭐냐면 이게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의 수준의 목표를 말해준다. 그 말해주는 거는 요시에는 없어요. 요시에는 뭐만 있냐면 요시에는 뭐만 있냐면 그 개인적인 설명만 주로 있어요.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그러니까 뭐냐면 차원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인간관계 또는 관계나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 응? 관계의 차원, 수준의 차원이죠. 수준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수준의 설명이 아니라 수준의 정도에 관한 차원이죠. 수준의 차원이 달라요. 관계 수준의 차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데 뭘 갖고 설명하냐면 인간관계의 관계 수준의 차원만 가지고 설명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냐면 그럼 그 설명만 하면 되지 왜 길게 했어요? 왜 길게 했냐면 그 비인 요거를 가슴에 놓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이라는 게 이런 중대한 과업이 있고 이거야말로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그 기후 재앙을 못 벗어나는데 그 벗어나는 대비책은 바로 이 수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 수준에까지 가야 된다라는 걸 먼저 넣고 머릿속에 넣고
왜냐하면 다른 시에서 그런 거, 그게 이제 채우기 시인을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열쇠 중에 하나라서 이 시를 읽습니다. 이 시는 개인적인 남녀 관계, 뭐 이성애자라면 동성애자는 다르겠지만 나는 이성애자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봅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랑 노래예요. 끌어당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텅 빈 눈동자였지. 옥제 계단을 올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디뎠을 때 얼굴 근육을 모으면서 왜 뭐라고 묻는 듯 했지. 오, 진짜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왜 뭐. 근데 그 왜 뭐가 뭐냐면 심장이 멈추고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무엇에 팔려 집중해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 이어질 동작을 잊은 채 잠시 텅 빈 눈동자에 붙들려 길을 잃었지. 사랑에 빠진 모습이죠. 사랑에 빠진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까먹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할 틈도 없는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 수준이, 사랑에 빠진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뒤에 나와요. 이 수준의 설명이. 요거는 아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에 대한 뭔가 심장이 쿵 하고 멈추고 의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텅 빈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보겠다, 뭐 사랑해 이런 거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죠. 무엇에 팔려 집중했나 생각도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생각도, 의도도. 다음에 이어질 동작도 잊어버리는 거죠. 잠시 멍하니 텅 빈 눈동자에 팔려 길을 잃었지.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관한 아주 멋진, 그지? 그 순간이 하나 비어 있죠. 이 빈자리가 뭐예요? 계속 이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중간에 문장이 끊어진 거야. 영화에서는 인젠먼트라고 그러죠. 문장이 끊어지는 거. 한 문장인데, 이게. 한 문장인데 중간이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냐면, 그 사이 빈 시간, 거기가 이제 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딱 사랑에 퐁 빠지는, 헤어날 수 없이 빠지는 순간인데, 중간에 이제, 요 중간에 비어진 1, 2부가 끊어진 거예요. 응? 말이 아닌 부분이 더 있는 거죠. 근데 말로 겨우 설명하자면 이런데, 말이 아닌 부분, 그지? 묘사이지만, 인젠번트, 그러니까 문장의 중간을 어, 다른 연으로 끊어서 전개하는 시적 수법이 사용된 이유는 말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 기이한 경험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지? 여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멍하니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어떤 거지? 막 이런 거야. 그지? 응? 응. 중간에 끊어진 거야. 이렇게. 그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기 생각할 겨를도 없이죠?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있냐면, 생각도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어질 동작도 잊은 채. 그죠? 이거 중간에 말로 못하는 순간이라는 게 딱 앞뒤에 있죠? 응? 그래서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일부러 문장을 끊은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뒤에 있어요. 의식과 육체 전체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아니면 자잘하게 부서져. 텅 빈 구멍 속으로. 그치?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의식과 육체 전체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아니면 자잘하게 부서져. 텅 빈 구멍 속으로. 왜?
뭐라고 묻는 얼굴과 표정이 어떤 다른 현재로 이어지는 통로인 듯. 눈동자 주위는 초점이 흐려져 지워진 듯. 다른 인체는 삭제돼 끝모를 터널에 있고 있는 듯. 텅 빈 눈동자 속으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준 거죠. 앞에 거를. 근데 요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하죠. 요거를 내가 설명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보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체, 물질, 이, 정신, 이념, 삶, 감정, 정동, 사, 원중, 의, 차원 등 필자의 나의 인간 경험 4단계론으로 방면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어떻게 설명 이거 사랑의 관계를 육체적 관계가 있지. 그지?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건 섹스죠. 섹스나 키스 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백이죠. 그죠? 사랑의 고백. 그죠? 언어. 고백. 세 번째 하나. 사랑하는 이게 이제 진짜 여기가 이제 근대적인 어, 사랑. 이게 여기까지가 요게 누구 했냐면 그 로미오 줄리엣이 모델이 되는 이 모델이 되는 로맨틱한 낭만적 사랑. 그지? 요게 정점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사랑. 그죠? 그 소울메이트라고 그러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설명했냐면 로 차원을 네 개의 차원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근대적인 근대적인 음, 음, 근대적인 근대 담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이죠. 그지? 고백을 중심으로 응? 육체적인 관계 응? 중요시하는 거죠. 하며 응? 낭만적인 감정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다는 것.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낭만적인 사랑으로 모델로 삼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때는 감정을 무시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감정은, 낭만적 사랑의 감정은, 사랑의 차원은, 그지?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근대 과학, 산업사회, 기계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는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지? 사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중요시 되어 왔다는 거. 그죠? 응? 그래서 왜 내가 얘기를 중요시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최우기 시인의 시가, 이 사랑시가, 이 사랑시가 근대적인 차원이라도 아주 용감한 것인데, 왜냐하면 최우기 시인은 저게 아니죠. 서정 시인이 아니죠. 그죠? 이론적인 시인이잖아. 그러니까 공적인 인류의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시집에서, 그지? 계속 쭉 그런 얘기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낭만적 감정은 개인의 경험의 고백이라기보다, 그지?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이런 사랑 경험이 있어 하는 고백이 기록이 아니야. 이라기보다
이런 감정적 차원의 관계.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내가 저걸 한 거예요. 저 비인간과의 공존 얘기를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와의 어, 공존이란 어, 인류 미래의 어, 목표가 감정의 차원에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져야 한다는 선언이 된다. 즉,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응? 개인적인 얘기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 같지 않아요. 최우기의, 최우기 시인의 시세계는 앞에서 여러 번 봤으니까 내가 쭉 읽어왔잖아요, 우리가. 읽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듯이 최우기 시인의 시세계는 응? 밝은데 미래를 구축하려는, 그죠? 뭘로? 시적 상상력.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구축하려는 선구적인 노력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해 왔는데, 그걸 인정한다면 최우기의 사랑은 밝은데 담론이 앞에 한 번 했으니까 정리를 다시 하자면 영성의 차원과 연계된 밝은데 감정이 정동, 그지? 정동이 중심이며 그걸 통해 육체, 그지? 물질의 그러니까 근대 담론에서 그 사상의 정신의 이해 정신의 이념에 예속돼 있던 육체가 육체 물질이 육체 물질이 노예의 상태에서 제가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되며 그로 인해 새로운 밝은데 정신이 이념이 예, 창조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었는데 그죠? 앞에서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처음이 아니죠? 앞에서 본 사람들 봤을 거예요. 이런 설명의 틀이 이 시에서도 에도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 그래서 중요해요, 의식가. 보면 그래서 보세요. 의식과 육체 전체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의식과 육체가 뭐야? 기존의 근대적인 정신, 이념인 의식과. 그지? 그건 뭐예요? 그런 이 정신 이념에 예속되어 있던 응? 육체가 응? 물질이 세계관이 파괴되면서 파열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응? 그게 그냥 단순한 사랑의 장면을 넘어서서 사랑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얘기를 지금 좀 드라이하게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론이 더 밑에 깔려 있어서 사랑 얘기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말랑말랑해진 건지 아니면 자잘하게 부서진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지? 이게 어떻게 된다고? 텅 빈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 텅 빈 구멍이 뭐냐면 어떤 다른 현재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설명했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다른 형제는 뭐예요?
영적인, 그지? 두 사람이 영적인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지? 순간이에요. 어? 그럼 왜 뭐라고 묻는 표정은 뭐예요? 왜 뭐라고 묻는 건 뭐냐면, 어, 기존에 있던, 기존에 알던 근대적인 감정으로는 전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거나 해석되지 않는, 그지? 그래서 왜 뭐예요? 뭐 때문에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성의 차원과 연결된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밝은데 동동의 으로서 이 사랑의 어, 느낌이 전달되니까 왜 뭐라고 묻는 거죠. 어?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왜 뭐라고 묻는 얼굴 표정이 그게 영적인 차원하고 연결된 건 여기 있죠. 어떤 다른 현재로 이어진 통로인 듯. 그러니까 눈동자 주위는 초점이 흐려져 지워진 듯.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어? 근대 담론이 믿듯 정신, 이념의 노예인 육체의 물질의 차원에서 진행될 리가 없고, 그지? 뭐예요? 육체, 물질이 뭐예요? 영적인 차원과 연결된 밝은데 정동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감정의 표현이 되니까, 그지? 그 기존의 눈동자 주위가 그 초점이 흐려져 지워진 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뚜렷한 눈동자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기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더 한 번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뭔지. 그게 뭐야? 인체는 삭제돼. 다른 인체. 다른 인체가 뭐야? 기존에 근대적으로 어, 수용되던 되던 육체의 차원에서 표현되던 그런 육체. 어? 그러니까 다른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삭제되냐면 이게 왜 삭제되겠어요? 끝모를 터널의 입구가 됐으니까. 그지? 끝모를 터널이 뭐야? 영혼하고 연결되니까 육체가 필요하죠. 사람이 육체가 필요하지만 그거는 영적인 관계를 들어가는 입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통빈 눈동자. 그게 통빈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끌어당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통빈 눈동자야. 이게 규정된 거야. 응? 끌어당기기도 빼앗지도. 이게 뭐냐면 근대 담론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분법, 어? 논리에 바탕을 두니까 요새 TV 예능에서도 어, 이런 분석이 뭐예요? 이익과손해, 정복과 정복의 개념 등, 정복과 복속 뭐 이런 거죠. 복속의 개념이 난무하지만, 그지? 이거는 뭐예요? 그 기존에 그지? 그런 그 근대 담론에서의 문제지만 영적인 수준의
영성의 수준 차원에서의 사랑은 응? 끌어당기지도 플러스도 마이너스라는 계산 속이 예,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며 그게 어, 평빈 눈동자의 눈동자로 그지? 영이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끌어당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평빈 눈동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쇼크였던 거죠. 끌어당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그리고 이 텅빈 눈동자는 또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런 엠티니스, 음, 공의 방식, 공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는 건 동양식 사고에서만 가능할 텐데, 그죠? 무슨 동양식 사고가 가능해요? 말하는 거는 서구 근대 담론이 아닌, 그죠? 그런 눈동자 때문에 목재 계단을 올라 탄탄한 콘크리트 바닥을 뒤졌을 때 현실감이 있죠. 근데 요건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안 나, 지금은 이게 그냥 그 현실에 있는 육체로 움직여서 반응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얼굴 근육을 보면서 왜 뭐라고 묻는 듯한 거야. 맨 처음에 묻는 듯 했지라고 seems. 그죠? 이거가 햄릿의 심제가 나와요. 햄릿의 일막에 셰익스피어 햄릿의 일막에 중요한 단어가 일막의 엄마와 만나는 중요한 단어가 seems, is예요. seems.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그런 말 많이 써요. 내가 그 말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데 뭐뭐 한 것 같아요. 그게 seems죠. 그러니까 뭐뭐 한 것 같아요. 가 아니라 뭐뭐 이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엄마가 어머니의 심즈라는 그 동경의 사람이 다 그런 말 써요. 라는 질문에 햄릿이 is라고 답해요. 답하는데 그거는 뭐뭐 한 것 같아요가 아니라 뭐뭐시여라는 새로운 길이지.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은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확정 지을 수 있는 음? 태도인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묻는 듯했지. 심즈죠. 쇼크예요.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심즈는 충격이죠. 사랑은. 응? 충격이에요. 이거 진짜 사랑의 충격이죠. 그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진짜 사랑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죠?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응? 진짜 사랑의 충격이에요, 이거는. 응? 진짜로 심즈를 쓸 사람이 아닌데 심즈라고 쓴 거예요. 응? 이 3년을 보면 그리고 이제 다시 반성을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갑작스레 자리하는 어떤 기억이었다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갑작스럽게 자리하는 어떤 기억이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영성의 차원에서 서로 만났는지 즉시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지? 왜냐하면 그지? 불확실한, 불확실한 텅빈, 그 텅빈 눈동자 해석이 참 어렵죠, 그지? 텅빈 눈동자라는,
불확실한 육체의 신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응? 네,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게 생각되는 거지. 거론되고 있는 되는 사랑의 수준은 영적인 차원까지, 4차원, 그지? 네 번째인 육체에서부터 올라가면 엄청나죠? 응? 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니까 그지? 의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 그지? 당연히 그렇죠. 목숨을 걸고, 온몸을 다 바쳐서, 영을 바쳐서 사랑을 해야 된다. 만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갑작스럽게 자리하는 어떤 기억이었다면, 그지? 그,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그 이 영혼의 열림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나 또는 상대의 어? 영성 차원의 사랑의 열림이 있었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게 일방적이라면, 응? 그지? 계속 될 리가 없는 엄청난 모험의 일이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리한 어떤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거 어디 있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청소년의 소나기. 그 아이가 그 소년과 소년의 사랑이죠. 황소년의 소나기의 힘, 매력. 소나기 마을도 있고 황소년 문학관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소년과 소녀의 시골 소년과 소녀이죠. 그러니까 뭐 둘이 만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지? 그냥 비 오는데 좀 씌워주고 그런 것밖에 없다고. 소녀의 알 수 없는 사랑의 감정임에도 독자 거의 모두가 그 사랑의 힘이 소녀가 죽죠. 몸살이 나서 죽음을 넘어서는 관계였다는 것을 였음을 인정하게 하는데 그걸 필자의 어, 인간 경험 단계 그 담론으로 해석하자면 그지? 그러니까 소년이 갑작스럽게 그지? 갑작스럽게 자신의 이 사랑의 사건을 그지? 갑작스럽게 자리하는 어떤 기억으로 우선 치부했다가 어? 소녀가 죽은 뒤에 드디어 그게 영적인 사랑의 관계였음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고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거의 모두에게 있어서 공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성이 아주 중요한 반성이에요. 그게 갑작스럽게 자리한 어떤 기억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지? 그 소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지? 소년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지? 뭐, 비 오는데 잠깐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비 오는 게 어떻게 해. 그지? 잠시 생각만 여기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지. 그지? 잠시 생각만 여기를 떠났다가. 무슨 소리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지? 아마 여기서는 소녀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순원의 소나기의 소녀는 이 사랑의
힘을 죽음 앞에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못 받기 시작하면 되니까. 영성을 어,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어, 처지였으니까 어? 훨씬 더 자신들의 사랑의 차원을 잘 이해했겠지만 소녀는 그런 음, 음,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래도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첫사랑이 뭐 많잖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음, 이렇게 치부할 텐데 그치? 어떻게 치부해요? 음, 잠시 생각이 여길 떠났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치부한단 말이죠. 응? 그러겠죠. 이거 영화로 무지 많죠. 응? 영화로 무지 많아요. 이거 그죠? 이런 얘기 영화에 뭐 거지 뭐 그지? 엄청나게 많은 얘기죠 이거. 응?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얘기예요 영화에. 그리고 잠시 낯설고 어색했겠지만, 그지? 이게 뭐야? 그러겠지? 근데 알지 못하죠. 생각 외부까지 달라지지 않았겠지. 무슨 소리냐면, 생각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 영적 사랑을 경험했더라도, 어? 그걸 서로 확인할 수 없었으니, 응? 생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사상, 어, 생각, 이념의 차원을 넘어서서 육체, 물질이 노예의 차원을 벗어나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년이 가만히 있어요. 그지? 여자애가 충동하는데 그 마지막 봐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못 넘어가는 거죠. 그지? 응? 못 넘어가는 거죠. 그 생각 외부까지 달라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이 최호기 시인의 페르소나는 최호기 시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최호기 시인의 페르소나 화자는 황순원의 소나기의 소년의 한계를 이게 근육 소나기의 소년의 한계지만 그게 뭐예요? 근대 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기에 예? 예? 우리는 어, 시적 상상력의 기록을 남겨두게 되었는데 그거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남겨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육체가 반란을 한 거야. 응? 그게 뭐예요? 육체는 참 이상해. 그거. 생각 이런 것들이 동적인 것 같지만 어디까지가 살이고 어디까지가 생각일까? 바로 그거죠. 육체, 육체를 말하는 살과 어? 정신, 이념을 말하는 생각이 응? 그지? 라는 살과 말하는 생각이 근대 담론에서 추론하듯 음, 정신의 음, 어, 육체가 종속되어 있지 않음을 그지? 영적 차원에서의 하나이 열리면서 뭘로 열려요? 모외로 네, 라는 말로 된 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고대 문자처럼 서로 아는 거기다 대화로 그지? 서로 아는 대화로 그지? 그 뭐예요? 그 두 개가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1과 2가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드디어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호기 시인이 이런 사랑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응? 바로 이게 이런 육체 물질이 응? 정신 이념과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뭘로 통해서 육체가 정신 물질과 왜 뭐를 통해서 영성의 차원을 통해서 그치? 영성의 차원과 연결된 정동의 차원을 통해서 어? 이런 육체 물질이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몸으로 이제 살로 또 생각으로 응? 확실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 이게 없다면 이 인간 존재와의 공존이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류에게는 아직 이런 또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여 기후위기, 기후재앙의 문제에 이제 공통적인 해결책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조차 이건 아주 기본적인 너무나도 최소한의 노력이어야 하는데 하는 파리 협약조차 파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만든 거. 파리 협약을 취소했다는데 신경도 안 써요. 기사도 안 나.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마주친 너도 참 이상해. 어디까지가 너이고 어디까지가 나인가?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치? 그러니까 독립 주체성을 가진 정체성의 근대 자아라는 개념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뭐가 붕괴돼요? 사랑의 말로 하는 고백은 응?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말이 되는데 이는 나라는 또 너라는 근대 자아의 정체성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 경험한 페르소나가 경험한 거죠. 우리는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독자는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겠죠. 경험한 영적 교류의 차원은 이런 근대 자아의 영역을 훌쩍 넘어서 버리는 지극한
행복의 수준이 있는. 어?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노인지가 모를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지? 너도 이상하다는 거야. 근데 나도 이상하겠죠? 근데 이제 보이니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콘크리트 바닥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이해가 되죠. 이런,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에서, 이제 이 가능하려면, 이 가능하려면, 콘크리트 바닥 같은 물, 즉, 그런 비인간 존재와도 이 공존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로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응? 어떻게 가능하냐면 육체, 어? 그러니까 물질이죠. 이 물질의 차원에서는 즉 공간의 차이에서는 A가 B가 공간은 육체는 콘크리트 바닥하고 나건 뒤졌잖아. 그치? 어? 메뉴에 가볼까요? 메뉴에 아까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 줄. 목재 계단을 올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 육체가 따로 있고 목재 계단이 따로 있고 그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렇게 하는 응? 요런 행동을 하는 그치? 나는 페르소나의 육체는 목재 계단이나 더 할 말도 없죠.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은 더죠. 계단이나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과는 공존이 불가능하고 단지 발로 밟고 디디는 그지? 주인과 노예의 음,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 가능해질 뿐인데, 그지? 그러니까 너와 나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전개되면서, 어?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되면서 콘크리트 바닥이란 인간 존재와의 진정한 공존의 길이 열리는데, 이런 인류 미래의 길은 시적 상상력에 의해서만 개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을 어, 없다는 걸 강조한다는 강조하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좀 더 말하면 그러니까 이그 최욱이 씨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세요. 그러지만 최욱이 씨는 음, 글자의 이런 설명의 이론적인 체계를 이미 확립하고 있는데 이는 거기 개체와 개체 사이 빈 공간은 비어 있나? 이 문장 때문에 그래. 응? 개체와 개체 사이 빈 공간은 비어 있나? 이 문장이 무슨 뭘 뜻해요? 라는 이어지는 문장이 뉴턴의 근대 물리학이
아니, 양자 물리학이, 양자 역학이 뉴턴 근대 물리학을 초월한 한 상황이고, 상황이라는 거를, 즉, 너와 나의 사랑의 영적 차원에서의 사랑이, 즉, 뭐였냐면, 음, 어디까지 너이고, 즉, 너와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는 한근대적인 정성의 사랑이 유별난 게 아니고, 유별난 예배 사례가 아니라, 양자역학이 이 말해주듯, 뭐라고 말해주냐면, 음, 원자는 뉴턴 물리학의 기본 요소, 환원하는 뉴턴 물리학, 근대 과학이죠. 근대 과학, 근대 물리학의 이 환원하는 자연의 기본 요소였는데, 그죠? 그게 뉴턴 물리학이 말해주듯, 영자역학이 말해주듯, 존재는 무조건 관계라는 것, 관계일 뿐이라는 것, 응? 뿐이라는 것.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며, 물결처럼, 물결처럼 파동이며, 관찰자가 볼 때만 입자인 척 하는 거라는 현대 물리학의 철학을, 사상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개체와 개체 사이의 빈 공간은 비어 있나? 그 소리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이상한, 그지? 무슨 용어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와 나와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써 있어요, 거기?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달라진 지금 이것들은 무엇인가?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독립주체적 자 또는 원자의 근대 담론이 틀렸다면, 맞, 맞지 않다면, 틀린 거죠. 틀렸다면. 그래서 양자역학의 관계, 존재는 관계의 흔적일 뿐이라는 게 맞지 않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뭐 왜 달라졌냐고, 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것도 본인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또 얼마나 여러 겹인가. 이제 완전 이해가 되시죠? 이것만이라고 여겼지만, 즉, 원자나, 어? 다만이라고. 그게 존재의 전부라고 여겼지만, 그치? 응? 그 소리예요. 이것만이라고 여겼지만. 지만 어떻다고? 이것은 또 얼마나 여러 겹인가. 뭐예요? 육체, 그러니까, 4차원, 영적 이수준까지, 영성까지 4차원의 4차원은 내가 설명한 거지. 4차원 더 될지도 몰라요. 또는 4차원은 내가 말한 거예요. 또는 그 이상의 차원이 중첩되어 있는 게 있다는 게 뭐예요? 존재. 즉,
이것, 이라고 부를 것의 표현, 현상이니까. 그지? 어? 4차원은 내가 설명한 거고, 쉽게 설명하려고 4차원 그런지 그 이상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우니까. 얼마나 여러 겹이냐고. 그 여러 겹, 이게 붙어 있죠? 원래는 띄어쓰기 해야 돼요. 여러하고 겹은. 일부러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여기도 없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피하고 싶겠지만 이 진실의 무서운 점은 바울 근대적인 담론의 자리는 어? 담론의 자리는 이런 인식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돌아올 것이 없어 없지 어? 없어 뒤로 돌아올 게 없어요 돌아올 곳이 없어요 응? 근대사기 즉 다시 말해서 이런 한 번만의 깨달음으로 응? 근대의 정말 사연은 완성 뒤로 못 가요 뒤로 못 가.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뭐야? 시시각각 달라지는 순간의 종합과 미분. 미분은 뭐냐면 미분이란 말을 왜 썼냐면 어떤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일시적으로 한 번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분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묻지, 왜, 뭐, 그죠? 요거를 내가 다른 데서 한번 읽었는데 그 시집 해설 김나영의 지나간 다음에 쓰인 언어에서 요거 우주에 무정한 것은 없다. 모든 불멸하는 것들 중 다정이 불멸한다. 요 설명이에요. 다시. 그지? 다정이 불멸한다. 그러니까 다정이란 게 뭐예요? 영적인 교류. 그지? 다정이라는 거는 영적인 교류. 그죠? 그러니까 이시애처처럼 인간 간의 사랑, 영적 차원에서의 사랑을 본받는 닮은 음? 이 인간 존재와의 공정의 길은 뭐밖에 없어? 영적 차원에서만 가능한데 하다는 그건 음? 일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어? 영적인 차원과 차원에서 연계된 왜 연계되라고 맨날 쓰냐면 우리는 그 영적인 차원을 잘 몰라요. 근데 그거와 연계된 뭐가 있냐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감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동의 차원에서 감각하는 장학이 핵심. 현대 시대의 핵심은 그래서 난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김나영 평론가도 이지에서 그 다정한 단어가 한 번 딱 나왔는데 그 단어에 주목을 했고 나도 동의하고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왜, 뭐, 최후기. 끌어당기지도 빼앗지도 않는 텅 빈 눈동자였지. 목재의 계단을 올라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을 디뎠을 때 얼굴 근육을 모으면서 왜, 뭐, 라고 묻는 듯 했지. 심장이 멈추고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엇에 팔려 집중했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다음 이어질 동작을 잊은 채 잠시 멍하니 텅 빈 눈동자에 붙들려 귀를 잃었지. 의식과 육체 전체가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져. 아니면 자잘하게 부서져 텅 빈 공속으로.
왜, 뭐라고 묻는 얼굴과 표정이 어떤 다른 현재로 이어지는 통로인 듯. 눈동자 주위는 초점이 흐려져 지워진 듯. 다른 인체는 삭제돼 끝모를 터널에 입고 있는 듯. 텅 빈 눈동자 속으로. 이게 갑작스럽게 자리하는 어떤 기억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지. 잠시 생각만이 여기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지. 잠시 낯설고 어색했겠지만 생각 외부까지는 달라지지 않았겠지. 육체는 참 이상해. 살, 생각, 이것들이 독립해 있는 것 같지만 어디까지가 살이고 어디까지가 생각일까? 마주친 너도 참 이상해. 어디까지가 너이고 어디까지가 나인가? 콘크리트 바닥은 개체와 개체 사이 빈 공간은 비어 있나?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달라진 지금 이것들은 무엇인가? 이건 만이라고 여겼지만 이것은 또 얼마나 여러 겹인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올 여기도 없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순간의 종합과 미분인가? 왜? 그렇죠.